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은 2026년 하반기 출산특일 날짜보다 중요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출산특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7월부터 12월 사이 제왕절개 날짜를 정할 때 AI나 앱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듯합니다. 생년월일과 시간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편리한 건 맞죠. 다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좋은 날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보기엔 부족한 영역이죠. 본인들의 분신인 사랑하는 이세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어떤 흐름 위에서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나 앱 출산특일 편리하나 놓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 시스템은 빠르면서 간편하나 특히나 AI 사주는 그때마다 다른 결론 도출이라는 단점과 부분적인 요소만 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건강, 부모와의 인연, 학업과 사유 운밑, 배우자 인연도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날짜라 해도 누구에게는 무난한데 누구에게는 안타까운 구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날과 나쁜 날로 나누기에는 변수가 훨씬 많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는 신청이 몰리는 시기라 원하는 날로 선택하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같은 사주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분석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 사례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추천 날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신주기 38주에서 39주 안에서 2026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서 1순위로 선택한 사주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난해 보일 수 있는 구성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 하는데,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인연 쪽에서 안정감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며 재물운도 무너져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죠. 건강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고, 특히 인생 자체가 스스로 중심을 잡기보다는 외부 영향을 더 받기 쉬운 형태였죠. 차라리 그 전날에 있는 길격의 사주를 선택하면 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제 사례 2번째는 좋은 날짜라 받은 예시로 나와 있는데, 임신주기 37주에서 40주 범위 아닌 2026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국을 살펴보니까 배우자 인연이 흐트러져 있으며 문서나 학업에서도 기복이 나타나는 그런 사주죠. 재물 역시 모이는 힘보다는 흐르는 성향이 더 강하게 보이는 그런 사주입니다. 겉으로 주용급이라고 해서 좋다며 들었던 설명과 실제 분석 사이에 큰 차이가 느껴졌던 사례죠. 두 사례 모두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설명과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느껴졌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년월일시 개인 사주는 보호되어야 되는 영역이라 위 사례들도 여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정리한 유형 기반 설명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기준, 많은 분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 재물, 운을 먼저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건강, 인연, 학업, 사회, 운도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한 부분만 좋다 해서 전체 흐름이 긍정적으로만 흐른다 할 수 없다는 점, 이 일을 오래 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와의 인연은 초반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기적 결과만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자연분만을 계획했으나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처음 정한 날짜에만 집착하기보다 바뀐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게 더 안전하겠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날짜만 좋으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날짜 하나보다는 출생시를 포함한 그 시점의 전체적 기운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같이 봐야 되겠죠. 제왕절개 시간도 영향이 있냐는 질문도 많은데, 같은 날이라도 시간에 따라 운이 극과 극으로 다르다 보니까 날짜와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겠냐는 질문도 많은데, 출산 예정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임신 중기 정도서부터 여유 있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는 좋은 날과 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살펴보시는 분들이 그날을 선점하게 되는 상황도 많기에 그렇습니다. 병원 일정과 잘 매칭해서 가능한 택일 날짜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붉은 말띠인 병원연이라 해서 출산 택일에 더 신경 써야 되냐? 라는 질문도 있는데, 병원연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도 태어나는 월과 일, 시간에 따라 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출생 연도보다는 세부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출산 택일과 함께하는 신생아 장명. 출산 택일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신생아 장명으로 이어집니다. 사주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이라고 하면 이름은 후천적으로 보완하는 요소에 가깝죠. 그래서 단순히 획수가 좋은가 보다는 장점을 잘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음양 균형이 맞는가, 전체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연분만이든 택일을 통한 출산이든 사주는 안정적으로 주연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서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이름이 전체 운을 보완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두 과정은 따로 떼어서 보기 어렵다 보시면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날짜보다 기준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사주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병원은 하반기 출산을 준비 중이시라면 날짜 자체보다 그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라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와되기 위한 본인들의 분신인 아기 인생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